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오메가입니다. 오늘은 테란 오비탈이라는 그 인공위성을 만드는 회사를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일단 이 기업은 구독자분께서 요청을 했던 기업인데, 일단은 이 회사의 그런 비즈니스가 굉장히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일단 소형 위성 띄우고 요즘 이제 막 스타링크도 그렇고 지금 수천 개의 저궤도 위성을 띄우고 있는데, 바야흐로 이제 우주의 시대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찰나에 이런 기업을 알게 돼서 한번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일단 여기서 보시다시피 스몰 세틀라이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형 인공위성을 띄우는 회사다.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한 자료가 3월 달에 올라왔어요. 투자자 자료가 올라왔는데 이 내용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의 미션, 사명이 뭐냐? 우리는 문제를 체결한다. 뭐로부터? 우주로부터의 문제를 해결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인공위성, 그러니까 우주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답게 사명이 굉장히 적절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회사의 개관 오버뷰를 보자. 자, 여기 스몰 세틀라이트 매뉴팩처러 있죠. 그러니까 우리 소형 인공위성 만들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우리가 지금 발명한 게 뭐가 있냐? 큐브셋이라는 걸 우리가 발명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거를 이용해갖고 뭐 수개월 동안 몇백만 달러를 벌 수도 있고 뭐 수년 동안 몇 빌리언 달러도 벌 수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는데, 하지만 이렇게 지금 벌 수 있을지는 아직은 의문입니다. 물론 뭐 매출이 엄청나게 올라가곤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될지 한번 이건 두고 봐야 될 것이고, 제가 잘 본 거는 뭐냐, 이 회사가 인공위성을 만들고요, 그 인공위성을 띄워서 서비스를 하고 거기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데,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 회사가 수직 통합으로 해서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 회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더라. 이런 회사 굉장히 좋죠. 왜냐면 어딘가 뭔가 이제 외주를 주면 거기서 이제 막 마진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 회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이런 수직 통합은 굉장히 좋은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회사의 능력, 케이퍼빌리티를 보자. 이 회사는 일단은요, 로키드 마틴으로부터 그 회사의 그런 가능성 아니면 그런 실력을 일단 입증받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얼마 전에 이제 10월 달에 로키드 마틴이 이 100밀리언 달러를 투자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나서 굉장히 주가가 빵 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냐, 2035년까지 이 SCA, Strategic Cooperation Agreement, 뭐 전략적인 뭐 그런 계약이겠죠. 이거를 2035년까지 하겠다라고 로키드 마틴이랑 계약을 했다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좀 저는 굉장히 좋은 뉴스였다고 봅니다. 근데 주가는 다시금 바닥으로 내려왔다는 거. 근데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기업이죠. 사실 뭐 방산 기업 중에 뭐 레이시언도 있고요. 그다음에 노스롭 그루먼도 있고, 로키드 마틴이 굉장히 이제 미국의 국방을 책임지는 기업인데, 정말 이 회사는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로키드 마틴 같은 회사. 근데 이 회사가 무려 이제 100밀리언 달러, 1억 달러를 투자를 했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이거 한번 좀 곰곰이 이걸 되게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 건 뭐냐면, 로키드 마틴이 투자를 한 것도 있죠. 투자를 한 것도 있지만, 이거는 나중에 이게 지금 어떤 형식으로 투자를 했냐면요, 1억 달러를 그냥 돈을 준 게 아닙니다. 이걸 돈을 주면서 CB를 받았어요. 컨버터블 본드를 받았습니다. 이거를 지금 주식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로키드 마틴이 가지고 오면서, 나중에 이거 얘네들 주가 떨어지면 로키드 마틴이 얘네 주식을 대량으로 그냥 가지고 와가지고 어쩌면 로키드 마틴이 얘네들을 나중에는 인수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런 로직을 돌려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 당시에 로키드 마틴이 이 회사 인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쨌든 요거는 뇌피셜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지금 전년 동기 대비 130%가 매출이 올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백로그 뭐냐? 이거 백로그 171밀리언 달러 뭐냐면, 얘들이 주문을 받고 아직 물건을 주지 못해서 못 받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문 받은 물량, 이런 걸 얘기를 할 텐데, 요것도 지금 벌써 131%가 늘어났죠. 굉장히, 그러니까 성장은 보면 엄청나게 빨리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크게. 그리고 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기를 그 인공위성을 만드는 이런 사업 자체가 굉장히 매출을 반복시키는 비즈니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인공위성은 수명이 있죠. 그리고 이거 수리도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한번 인공위성을 띄우면 이거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매출이 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또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vertically integrated라고 해가지고 제조부터 뭐 오퍼레이션까지 하고 띄우는 것까지 하고 그런 뭐 하고 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있다라는 슬라이스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보면 85%의 그 인공위성 부품을 자체적으로 지금 디자인하고 이 생산을 하고 있다. 인하우스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더라라는 거를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직 알아보지 못한 것은 과연 요 15%가 무엇일까? 요거까지는 제가 아직 못 알아봤다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 회사가 업력이 좀 됐나 봐요. 그래서 10년 이상 지금 일단 인공위성 쪽에 몸을 담고 있는 회사다. 그래서 인더스트리 릴레이션십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SDA, 다르파, 로키드 마틴, 우리가 잘 아는 나사, 그다음에 뭐 이런 걸 내셔널 레버레토리, 그러니까 연구소들과 뭐 이렇게 협력을 맺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매출은 로키드 마틴 쪽, 그다음에 뭐 나사, SDA 요쪽에서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매출은 로키드 마틴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뭐 여기 보시면 80번의 이런 그런 인공위성 발사를 도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굉장히 업력이 오래됐다는 거죠. 신생업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시 얘기가 나옵니다. 로키드 마틴이랑 지금 Strategic Cooperation Agreement SCA를 맺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나오죠. 컨버터블 노트를 발행을 하고 100밀리언 달러를 지금 빌려왔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얘들이 뭐 돈을 잘 벌게 되면 로키드 마틴에다가 100밀리언 달러를 그냥 줄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로키드 마틴이 야, 우리 돈 필요 없어, 주식으로 줘, 이러면 주식으로 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하나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로키드 마틴의 뭐랄까요, 뭐라 그러죠? 주식을 사고 있는 그런 점유율이라고 하죠. 이 회사에 대한 점유율이 높아져가지고 로키드 마틴이 뭐 대주주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잘하면 또 인수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요 100밀리언 달러를 이제 빌려와가지고 우리가 뭐 할 거다라고 이제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인공위성을 이제 조립하는 걸 조금 추가적으로 시설을 확장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익스펜드 모듈 프로덕트, 그러니까 여기서 만드는 인공위성에 대한 거 더 많이 만들려고 확장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필요한 그런 운전 자본, 그러니까 그런 돈 같은 거 될 거다라는 거죠. 별거 없어요. 자, 그래서 일단 얘네들이랑 지금 로키드 마틴이랑 그 계약을 한 게 2035년까지 장장 한 10년이 넘는 계약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increased satellite bus size래요. 그러니까 버스 사이즈를 지금 1000kg까지 1톤까지 늘릴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요게 뭐냐? 사실 인공위성 보시면 요거 이제 많이 보시는 사진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태양열로 이제 에너지 받고, 요게 보이시는 거 있죠? 요게 이제 버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점점 크기를 키우겠다라는 겁니다. 요걸 보시면,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크죠. 여기 이게 보시면 이제 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뭐 여기에 뭐 망원경도 들어가고, 달이랑 위치, 그 해 같은 거, 달이랑 뭐 해, 별, 이런 거 위치 추적하는 것들, 그 다음에 뭐 안테나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카메라 같은 거, 이런 게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돈을 받아갖고 키우는 거를 하겠다라는 것은, 일단은 인공위성의 성능을 더 뭔가 좀 늘리고 인공위성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늘리겠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걸로 이제 돈을 쓰겠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날리고 있는 인공위성이 총 3가지로 일단은 쓰입니다. 디펜스 앤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국방 쪽이겠죠. 그 다음에 일단은 정부 쪽에서 뭐 우주 과학 쪽으로 쓰일 것이고, 그 다음에 커머셜, 그러니까 이거는 전화 통화로도 할 수 있고, 하여튼 뭐 상업 용도로 쓸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SD랑은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나사랑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리바다 모르겠어요. 이거 뭐 무슨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건 상용 회사랑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제가 조금 눈여겨봤던 게, 여기 보면 never before used lunar orbit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원래 위성을 띄운다고 하면 지구 주변에 이제 위성이 이렇게 돌잖아요. 그런데 이거 뭐냐? 지금 나사에서 뭘 한다? 여기 달이 있죠. 달 궤도에다가 지금 위성을 띄우려고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요거와 지금 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건 지금 뭐 사상 처음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요거에 지금 연관이 되어 있다, 이 회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스페이스 마켓이다. 그러니까 일단 우주 관련된 시장이 점점점 크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2029년 에스티메이트예요. 추정치인데 지금 2021년 12월부터 쭉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운용하는 그런 인공위성의 숫자가 지금 4,800개였다면 2029년에는 한 4750개 정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연평균 CAGR이면 연평균이죠. 30%씩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우주 쪽에 지금 시장, 그러니까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회사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굉장히 센데 왜 안 올라가냐? 나도 모르겠다. 그 이유는 뒤에서 잠깐 살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도 이거 얘기하고 있죠. 또 이제 이 회사의 미래 전망성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이 디펜스 앤 아까 인텔리전스였나요? 그런 정보, 그다음에 국방 요런 거에 현재 계속 돈을 올리고 있더라. 애뉴얼 버젯, 그러니까 연간 예산이 계속 올라가는데 이게 지금 스페이스 관련된 거, 우주와 관련된 예산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회사가 그렇게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레이어 트렌치 0, 그다음에 레이어 트렌치 1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이런 고도에 따른 이런 층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는데 이 트렌치 0이라는 궤도에다가 10개의 지금 인공위성을 올리겠다라고 이제 주문을 받았는데 2020년 8월에 주문을 받았는데 early delivery예요. 얘네들이 인공위성을 딱 주문을 받으면 너무나도 약속을 잘 지킨다. 지연이 없다. 굉장히 얘들이 인공위성을 만드는 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얼리 딜리버리라고 이제 그걸 하고 있죠. 홍보를. 그 다음에 2022년 2월 달에 42개의 트렌치 1이라는 그 층에다가 올릴 42개의 주문을 받았는데 요거 2023년도에 지금 배달할 거예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트렌치 0, 이거 트렌치라고 있는 게 맞나요? 이 레이어. 이 지금 궤도에 올리는 이 인공위성을 우리가 이걸 이제 만들었는데 요거를 제때 주문을 해갖고 우리가 보냈다라고 이제 이렇게 트위터인가요?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지금 이제 홍보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딱 주문을 받으면 여기 보시죠. 여기 딱 한마디로 하고 있죠. We promised, we delivered. 우린 약속했고 배달했다. 멋있죠? 그러니까 인공위성만큼은 굉장히 좀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얘네들이. 자, 그리고 소형 인공위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소형 인공위성 발사가 지금 가속화되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것도 일단 추정치이긴 합니다. 2030년도 추정치이긴 한데 자, 과학적 용도로 소형 인공위성을 띄우는 게 200% 증가할 거고 그다음에 정부, 그다음에 국방 쪽에 347%, 그다음에 커머셜 쪽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605% 정도가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공위성 관련된 지금 그런 비즈니스가 향후 전망이 좋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좀 걱정이 된 게 뭐였냐면 스타링크 아시죠,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있는 그 스타링크인데 여기서 그 스페이스 X의 재활용 로켓을 이용을 해갖고 굉장히 비용을 줄여갖고 이 소형 인공위성을 엄청나게 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회사들이랑 지금 이 회사가 경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저는 사실 조금 걱정도 좀 됐고요. 경쟁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좀 됐고 의문도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스페이스 X도 얘네들이 지금 이 스타링크 위성을 디자인하고 만들고 발사까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 이거는 약간 좀 경쟁사로서 좀 약간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경쟁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굉장히 업력도 오래되고 미국에서 지금 상장된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그건 기회가 되면 나중에 또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할게요. 자, 그래서 이 회사가 매출이 많이 늘었는데 이 매출이 어디서 나왔냐? 자, 총 그러면 지금 68%가 상용 위성, 그다음에 디펜스 관련된 게 24%, 그다음에 시빌, 그러니까 나사에서 우주 관측하고 이런 건가 봐요. 요게 한 8%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또 보시면 last 12 months, 과거 12개월 동안 매출이 고객이 어디였냐라고 했을 때 정부가 73%, 그다음에 상용 회사가 23%,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외국계 그런 government, 그리고 외국 정부가 5% 정도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장 많은 게 어쨌든 정부 쪽에서 수준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사라던가 뭐 아까 봤던 SDA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이 커머셜은 뭐 로키드 마틴은 거버먼트는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커머셜 쪽이 로키드 마틴인 것 같아요. 이 정도로 그냥 참고 이거 수익의 매출의 구성이 이 정도로 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여기서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얘들이 공장을 또 증설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50개까지 우리가 지금 인공위성을 만들도록 우리가 지금 돈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2022년도 캘리포니아 익스펜션,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 있는 공장을 확장을 하고 2024년도에는 얼바인에 있는 공장을 또 확장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어쨌든 많이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좋겠지만, 여기에 제가 아까 잠깐 뉴스를 봤는데 300밀리언 달러를 드린다고 했던 것 같거든요. 3억 달러? 요 지금 돈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돈이 될지 모르겠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굉장히 요거까지 보면요, 매출도 엄청나게 잘 늘죠. 매출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이 인공위성에 대한 비즈니스 쪽 전망도 굉장히 좋아요. 그죠? 어느 하나 빠지는 게 없다. 그죠? 이 회사가 지금 여기까지 보면. 근데 왜 주가가 대체 이 모양일까라고 이제 좀 그걸 좀 봐야겠죠. 좀 확대를 좀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캐시 이퀴발런트 한번 볼게요. 여기 형광펜으로 한번 오랜만에 써볼까요? 자, 여기 캐시 보이시죠? 여기가 지금 일단 93, 그러니까 2021년도에 27밀리언 달러밖에 없었는데 여기서 좀 크게 늘어났죠. 크게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2022년 10월인가에 지금 로키드 마틴이 100밀리언 달러를 지금 투자를 했죠. 그래서 지금 여기 93밀리언 달러 남았다. 이렇게 돈이 좀 늘어났다. 그래서 93밀리언이 남았는데, 일단은 여기 지금 보시면 총 부채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토탈 에셋 총 자본이라고 봅시다. 자본이라고 보고요. 여기는 이제 부채라고 보면 자본이 지금 182밀리언 달러가 있는데 부채가 274밀리언 달러가 있어요. 일단은 얘네들이 지금 가진 자본보다 부채가 훨씬 많습니다. 요거가 굉장히 지금 좀 부담스러운 그런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 이 회사를 되게 좀 의심스럽게 보는 눈초리일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은 계속 돈을 빌려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와중에 지금 가진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다는 거, 요거는 사실 좀 굉장히 마이너스인 요소죠. 자, 그리고 제가 하나를 굉장히 좀 안 좋게 본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 회사가 사실 신생업체는 아닙니다. 10년 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야, 여기 볼게요. 2021년에서 2022년도 넘어오면서 얘네들이 지금 매출 이렇게 손실이요. 넷 로스가 얼마였냐? 자, 163,980, 1,10,100, 1,000만, 10만, 100만. 자, 163밀리언의 적자를 봤어요. 적자를 봤는데 웃긴 게 여기 볼게요. 주식 보상제도 있죠. SBC, Share Based Compensation. 이게 무려 지금 678에서 5만 촌으로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무려 2022년에 지금 주식 보상 제도로 쓴 게 51밀리언 달러예요. 그러니까 순손실의 거의 3분의 1을 주식 보상 제도로 썼단 말이에요. 사실 이 주식 보상 제도는 회사가 얼마 생긴 지 안 된 회사들이 인력을 계속 잡고 있기 위해서 그런 게 약간 직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신생업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이렇게 주식 보상 제도로 직원들의 배를 불린다? 이건 사실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거가 저는 굉장히 이번에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스킹 알파도 그렇고 이 회사에 대해서 리뷰를 하는 그런 기사, 글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것들은 아마 요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마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주식 보상 제도가 너무 과하게 들어가서 순손실이 너무 많이 났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영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이것도 정말 큰 거죠. 토탈 에쿼티, 그러니까 스탁홀더스 에쿼티 한번 볼게요. 이게 자기 자본입니다. 자기 자본인데 여기 지금 보시면 2020년, 2021년까지 24.3, 19.1 마이너스 손실이죠. 그러니까 돈을 까먹고 있었는데 2021년, 2022년도 오면서 이게 마이너스 91.4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자본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는 동시에 지금 라이어빌리티, 그러니까 부채는 늘고 있으면서 자기 자본은 없어지고 있다. 이게 사실 자기 자본이 없어지면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는 자본 잠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 때문에 지금 얘들이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그러고 있지만 자본이 점점점 없어지는 것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바닥을 치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테란 오비탈을 투자하신 분들이 저한테 이거를 요청을 하신 이유도 왜 이렇게 주가가 계속 내려가는지 그게 궁금하셔서 여쭤보셨을 텐데 여기 지금 몇 가지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거티브 쉐어홀더스 에쿼티, 왜 마이너스 주가 자기 자본이 마이너스가 되는 이유는 뭐냐라고 이제 인베스토피디아에 잠깐 이제 살펴보면 이거 이제 자기 자본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다, 레드 플래그다, 안 좋은 신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자기 자본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이유는 accumulated loss, 그러니까 손실이 계속 누적이 되면서 자기 자본을 깎아먹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디비던드를 굉장히 많이 줬거나 배당금을 많이 줬거나 하는데 이거는 배당금을 많이 준 건 이 회사랑은 관련이 없으니까 어쨌든 여태까지 이 회사가 회사 운영을 하면서 손실이 너무 커가지고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164죠. 손실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을 깎아먹고 있다. 돈은 잘 버는데 자본이 없어지고 있다. 요게 지금 가장 큰 문제다. 그 다음에 스탁 베이스드 컴펜세이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많이 했다. 이거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거냐? 그런 게 좀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요. 20분에 걸쳐서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저도 주가가 굉장히 낮아서 좋아요. 그리고 매출이 굉장히 올라서 좋은데 지금 돈이 없어. 자기 자본이 지금 자본 잠식이 들어가고 있어.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좀 무서워서 이게 선뜻 사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하나 뭔가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건 뭐냐? 로키드 마틴이 1억 달러, 100밀리언 달러를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로키드 마틴의 그 회사의 마켓캡, 시총에 비하면 거의 100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 회사는. 굉장히 작은 회사예요. 그래서 로키드 마틴이 어떤 생각으로 얘네들한테 이렇게 막 자기 돈도 없어지고 하는 회사한테 100밀리언 달러를 주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100밀리언 달러 빌려주면서 나중에 이 회사를 그냥 주식으로 이렇게 쌀 때 주식을 확 가져와 가지고 그냥 먹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만약에 그런 뉴스가 나오면 이 회사한테 엄청난 호재죠. 정말 엄청난 호재입니다. 아마 주가가 100% 더 넘을 거예요. 로키드 마틴에서 그런 뉴스가 나오면. 어쨌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손실률이 굉장히 크시다고 그러면 그냥 갖고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갖고 계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처음으로 신규로 진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작정 들어가지 마라. 이거 지하실이 어딘지 모른다. 그런 거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테란 오비탈, 요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거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혹시라도 투자하고 계신 분들 중에 다음 분기 보고서가 나왔다, 요런 게 이제 소식이 들리면 저한테 한번 언급을 주세요. 그러면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 오늘 요 정도로 줄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